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점심 드셨습니까? 저는 계속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밥 먹기가 되게 힘드네요. 위염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오늘 방송이 제가 되게 오래 준비했어요. 한 시간으로 치면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예, 시간을 꽤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또 그럴 만한 배경이 이 비슷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대체 일지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과 함께 클라우드님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셨습니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 같이 좀 섞어가지고 방송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서 일단 시작은 이거예요. 제가 원래는 주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던, 뭐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처음에 했을 때는 엄청 까먹었어요. 아주 그냥 이런 바보 멍청이가 없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주식을 더럽게 못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못했었던 것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제가 거의 일지 처음 쓰기 시작한, 아니, 그러니까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건 여긴데요. 이전 데이터를 싹 다 긁어왔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없어진 증권사였거든요. 그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뽑으려면은 잠실 지점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잠실 지점까지 가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엑셀에 다 때려 넣고서 일지를 다 썼어요. 일지를 쓰게 된 계기가 그때도 저한테 누군가 추천을 해줬어요. 일지를 한번 써봐라. 그걸 통해서 좀 이게 매매 습관이 개선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지를 써보니까 이 이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맨 처음에 살짝 이렇게 튀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는 게 있죠. 요때 초심자의 운으로 수익이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만 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무서우니까 한 50만 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벌어봐.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넣어봐. 그랬더니 50만 원으로 5만 원을 벌었으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벌겠죠. 근데 더 벌었어. 막 120만 원, 130만 원. 그때 당시에도 자전거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로 막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했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원래 주식을 맨 처음 시작했었던 건 대학교 때 그 NC소프트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등록금 할 때 조금 보태가지고 아, 난 주식을 잘해라는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일지를 쓰고 나서부터 쭉 보니까, 아, 이제 내가 거래 방식이 이제 개선이 됐으니까 체질이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지상에서는 계속 내가 이제 그 손실 금액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요. 한시적인 수익이 불러온 대참사. 돈을 더 넣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있는 돈을 막 더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실을 줄이려고 왜 자꾸 손실이 생기지? 내가 지난번에 벌었던 것보다 손실이네?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까먹기 시작하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손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요 때는 처음 손실이 발생되던 시기예요. 요 자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일지를 쓰고 있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손실이 멈출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짓을 다 해봅니다. 일지를 여기서 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손실이 불어나요. 왜 자꾸 손실이 불지? 손실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하는 것들이 근데 다양한 것들을 해봐요. 리딩도 받아봤어. 리딩도 받아봤는데 리딩 받았을 때가 제가 일지 쓰고 나서 가장 폭락이 심했을 때가 리딩 받았을 때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축소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 지금 이런 폭락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갑자기 쭉 내려가다 푹 빠지고 하는 게 여기가 리딩 가입했을 때예요. 어설프게 손해본 거를 빨리 복구해야겠다. 남이 주는 걸로 얼른 수익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가입했을 때 그때가 이제 손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짜잘한 것들도 혹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괜히 그냥 기분 탓으로 증권사도 바꿔봤어요. 증권사 탓이야. 내가 거래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잘못됐어. 이상하게 나와. 괜히 기분이 나빠. 그래서 증권사도 바꿔보고요. 거래 시간도 바꿔봤어요. 원래 거래 시간을 좀 한가해지는 1시, 2시 요때쯤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1시, 2시 요때쯤 거래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9시에 장 초반에 수급 들어올 때 그럴 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해봤어. 그리고 뭐 10시, 11시 요때도 해봤어. 2시, 3시 요때도 해봤어.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 시간을 바꿔봤다는 거죠. 종목 선정하는 방식도 바꿔봤어요. 내가 고르는 것이 그냥 장중에 툭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그걸 내일 종가로 사가지고 그 다음날 시초가를 먹어봐야겠다. 여러 가지 방식을 또 바꿔봤다는 거죠. 거래 방식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에 추가도 해봤습니다. 이때가 죽도록 공부하는 시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건 쓰레기야.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지금 세상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마치 비법 같은 이런 게 고수들에게만 전달되고 있는 이런 게 있을 거다.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할 때가 여기저기 사이트도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다크서클 생긴 상태로 눈에 충혈돼 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래 방식 죽고 다닐 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맞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기죠, 이게. 그때 당시가 이제 한참 여행하던 시기입니다. 나보다 1%라도 성공률이 더 높은 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자. 내가 55%로 성공을 하고 있다? 56%짜리가 어딘가에 있지 않겠냐. 60%가 있지 않겠냐. 70%가 있지 않겠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찾을 때는요. 제가 원하는 건 85%였었어요. 85%짜리 기법을 찾아서 그래 10개를 하면 8개 성공하는 기법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주구장창 거래를 해보자라고 해서 웬만한 카페를 다 가입하던 시기입니다. 여기가. 자, 머리 터지죠. 자, 그리고 단기 계좌랑 장기 계좌를 분리해서 그래 단타랑 장기랑 분리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보자. 이걸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도 요게 이렇게 쭉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우연하게 어느 순간 딱 일지가 딱 멈춘 걸 발견한 겁니다. 진짜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내가 이게 딱 답이구나 해가지고 멈춘 게 아니라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뭐야 왜 갑자기 일지가 멈췄지? 왜 옆으로 가지? 이상한데 라고 봤더니 내가 뭐를 최근에 가지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 정도로 손절했어.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늘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을 더 불입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영부영 돈이 늘어나진 않고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계좌의 하락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으로 알았어요. 얼마나 멍청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부터 거래를 할 때는 일단은 비중을 적게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나에게 해줬다면 야 이거 비중을 많이 넣으면 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가 일단 성공률을 50% 위로 올린 다음에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한마디만 누군가 나한테 해줬어도 내가 이 짓을 겪진 않았을 건데 이게 지금 수년이에요. 수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동안 1억 8,500을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수중에 남아있었던 돈이 한 1,000 얼마인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월급을 더 벌어가지고 더 불 수는 있었겠지만 당장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1,000 얼마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계좌를 줄이다 보니까 계좌 하락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하락이 멈춘 시점으로부터 지금 요것도 이제 기간이 요렇게 보이지만요. 이걸 처음 발견한 게 여기거든요. 여기 보라색 박스 처음 여기입니다. 비중을 줄이면 이게 멈추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한 게 여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기간 꽤 길죠.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공부했었던 걸로 소액으로만 했어요. 제가 이거 소액으로 할 때는 금액을 계속 줄였습니다. 이제 들고 있는 돈이 2,000이잖아요. 2,000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줄었잖아요. 1,000, 500, 200 이렇게 점점 줄이니까 점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폭락한 거 하나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이제 멈췄어. 내가 성공률 50% 정도는 넘어갔을 거야. 자,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보자 해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그거 폭락 맞은 거예요. 1,000만 원, 그 인데 돈 얼마 남지도 않은 거 그걸 넣어가지고 또다시 폭락을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아, 그냥 내 인생에서 주식은 그냥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그냥 냅둬야겠다. 냅뒀더니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 그래, 내가 비중이 잘못됐어. 그러고 다시 팔았어. 그러고서 옆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 심장박동처럼 이렇게 삑 이렇게 내려간 거 이거 보이시죠? 내려갔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해가지고 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돈 몇백을 또 건져. 그러고 나서 옆으로 쭉 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더 확대해 드릴까? 네, 옆에다가 좀 이렇게 그리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이런 식이야. 얘가 처음에 내가 여기에서 인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살짝 줄어. 근데 요러다가 내가 여기에서 비중을 더 줄여야지라고 하니까 이제 스하 이제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는 거야. 줄어들 돈이 없어서 멈추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돈을 안 넣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줄어들 돈이 없는 거야. 돈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는 2억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움직여봐야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살짝 수익이 또 나요. 이때 장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또 이제 까불기 시작하는 거죠. 나 50% 넘어갔어. 자, 이제 비중 넣자.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도로 넣었다가 폭락을 맞은 거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락을 맞고, 그러고 나서 얘가, 에이, 모르겠다. 포기. 예, 그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익률이기 때문에,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거 잘 보시면 각도가 살짝 올라가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때는 요거밖에 체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조금 더 체크했어요. 기간을 조금 더 오래 체크를 해보고, 아,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비중을 늘릴 때 확 늘리지 말고 조금만 늘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늘리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이것도 사실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몰빵했어요. 내가 이 종목, 이때 왜 그랬는지 몰라.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건데,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여기다 몰빵을 했는데, 진짜 우연이에요. 진짜 우연히 정말 이 종목이 잘 돼가지고 이게 빵 터졌어요, 여기까지. 그게 막 상한가 2방을 갔던가 하여튼 뭐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볼 거야. 자, 몰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 성적만 잘하면 되나 보다 하고서 또 얘를 여기서 팔고 다른 종목을 샀다가 또 폭락을 맞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또 폭락 있는 거 보이죠? 여기 폭락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반을 까먹어요. 반을 또 까먹고 요즘 여기 써있죠? 성공률 60%가 달성된 뒤에 비중을 추가했어요. 자, 그리고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손실이 또 크게 발생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몰빵을 했더니 이만큼 버는 건 좋은데 쬐끔만 손해가 생겨도 이만큼 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춘 거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손실을 딱 마감했어요. 손절을 딱 하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넣을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만 나눠가지고 넣어볼까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트를 보시면요. 방금 전에 봤었던 여기 있죠. 요거 네모 꼭지 모양. 거기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이 이전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뭔가 막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 이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뭔가 크게 눌리고, 뭐 이게, 좀, 뭐랄까, 좀 투박하죠. 약간 좀 러프하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확인되는 요 시점, 지금 한 여기 정도, 지금 화살표 있는 여기 정도부터 제가 일지를 조금 등한시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매일 썼거든. 근데 여기는 주별로 쓰든가 월별로 쓰든가 몰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각기춤 추듯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좀 끊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트가 왜곡이 될까봐 지금 여기에 그림을 따로 붙여가지고 왔거든요. 따로 붙여가지고 이 그림이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거를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줄었다가 살짝 늘었다가 줄었다가 살짝 튀었다가 도로 까먹고 살살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멈췄죠. 이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저거예요. 이겁니다. 여기 꼭지점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나?
전체적인 지금 제 일지가 이렇게 안 그려져요. 이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 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 앞에가 왜곡돼서 잘 안 보입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지금부터는 별로 일지를 안 쓴다는 얘기죠. 이게 익숙해지면 안 써도 돼요. 저희 일지 쓴 게 한 4년 됐나? 한 3년? 그러니까 요 기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 3년, 4년? 그러고 나서부터는 일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써야 될 이유는 없다.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익숙해져서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반드시 일지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저점에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 일지를 통해서 매번 세 가지를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잘못됐나를 찾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나를 찾고 그게 이제 문제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 여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0에서부터 1번까지 넘어오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자꾸 이제 뭐 멘탈이 더 훌륭한 애, 멘탈 싸움이네, 자꾸 뭐 멘탈 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멘탈이라는 게 사가지고 존버 잘하는 게 멘탈이 아니에요. 내 계좌를 보고 마음 상하지 않는 게 멘탈이 아닙니다.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멘탈이에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멘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내가 계좌를 까먹고 있었던 것을 들여다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보기 싫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달 내가 까먹어서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저는 1억 8,500이었어요. 이걸 까먹는 것을 계좌를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일지를 까보고 나서 책상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저 거의 매일 울었어요. 아, 이런 바보 멍청아 막 욕해 혼자 방에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게 방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게 반대 방에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베개 갖다 놓고서 막 그 왜 이불킥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베개 갖다 놓고 그 속에다가 야, 이 멍청아 욕하고 그거를 무엇인지 인지를 하는 과정까지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진정한 멘탈입니다. 이게 안 됐어? 나 멘탈 좋아. 요런 얘기 하지 마요. 본인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자, 문제 인지를 하고 그걸 개선하는 시도를 해야 돼요. 개선 시도를 이게 짧게는 1단위로 해도 가장 좋고요. 이게 안 되면 주 단위, 정말 안 되면 월 단위는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제 경우에는 돈을 자꾸 집어 넣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죠? 그걸 고쳐.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져요.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하루아침에 다 바뀝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나 그런 습관이 바뀐다고 그러죠.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넣었던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2,000을 넣거나 3,000을 넣습니다. 근데 내가 인지를 해. 그러면 1,000만 원 넣었던 것을 500만 원 넣었던가 300만 원 넣었던가 점점 줄여요. 하루아침에 그래 돈 그만 넣어야겠다. 지금 들어있는 거 5천만 원 빼서 나 그냥 딱 200만 원만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담배랑 똑같아요. 담배 끊어야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담배깨비 딱 분질러가지고 담배 끝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못하거든. 일반적으로는 담배를 좀 끊어야겠다. 내년쯤. 그래 조금 줄여보지 뭐. 내가 하루 한 갑이니까 그래. 한 하루에 한 갑은 너무 많으니까 한 10개 정도로 줄여볼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 초콜릿을 병행하면 할 수 있어. 어쨌든 개선에 대한 시도를 하셔야 된다. 개선 시도를 하고 나서 세 번째는 개선 시도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 내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 그걸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다시 문제인지로 넘어가는 이게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었었던 솔루션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틀리게가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다름이에요. 제 경우는요. 비중 3% 이상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거 수익 인증 보면은 다 짤짤이죠. 뭐 보면은 뭐 조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뭐 조금 적게 벌었다 그러면 50만 원? 차라리 그런 종목을 20개 사. 이렇게 좋은 종목이 널리고 널렸거든요. 2,000개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에다가 몰빵해서 몰아넣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폭망해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눠서 삽니다. 저렇게 사면 하다가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추매도 굉장히 쉽고요. 손절도 되게 쉬워요. 만약에 지금 계좌에 뭐 몇 억씩 지금 들어있는데 내가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 한 300만 원치 사가지고 10% 까여봐야 마이너스 30만 원이에요. 그게 무서워? 그냥 뭐 쿨하게 손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종목 하나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손절이 아니라 상패당해도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없어져? 응, 그래. 그냥 종목 하나 끝? 왜냐면 몇 억씩 들고 있으면 300만 원 하나 상패돼도 별로 그렇게 뭐 타격 없습니다. 저 지금 거래정지돼 있는 것도 두 종목 있거든요. 하나 풀렸다 참. 지금 거래정지 한 종목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또 기다리다 보면 또 풀리고 그래 300만 원 플러스 됐네. 그것도 냅두면은 또 300만 원 또 상패되고 거래정지 되고 300만 원 가지고서 뭐 마이너스 90% 돼서 그래 20만 원 뭐 정리매매해서 건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거래의 장점을 찾았다는 거죠. 거래를 하면서.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종목이 너무 많아져. 그렇게 되면. 관리가 어렵죠. 그걸 다 봐야 되니까. 그걸 매일매일 봐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종목에서 공시가 뭐가 나왔는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비중 3% 매수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무조건 칼 손절하도록 기계적인 손절하도록 세팅을 다 했었어요. 요새야 뭐 조금 뭐 바뀌어서 그렇다지만 이제 저때 이제 그 일지에 한참 쓰고 매번 계산할 때는 내 문제는 칼 손절이구나. 그래서 칼 손절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냥 스탑로스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4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폭망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이제 물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에는 지금 주식을 딱 1억으로만 합니다. 1억에서 돈이 더 불어나? 그럼 돈을 빼요. 만약에 1억 300이 돼? 그럼 다시 300을 빼서 1억을 만들어. 그리고 다시 또 1억 300이 돼? 그럼 또 300을 빼서 또 1억을 만들어. 근데 얘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9,700으로 줄어들어? 그러다가 1억이 되면 또 300을 빼서 9,700을 만들어. 근데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300씩 뺀다는 얘기가. 근데 둘의 그런 성취도, 만족감 그런 걸 봤을 때는 후자가 좀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1억이라는 그 금액에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9,700을 가지고 와 내가 1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300을 빼. 그럼 또 9,700 내려간다는 좀 기분 나쁘지. 왜냐면 뺐으니까. 하지만 그걸 뺀 걸 가지고 뭔가를 사 먹어. 아니면 뭐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걸 하나 사. 그 다음에 또 그 9,700을 가지고 또 1억을 만들어. 와 내가 또 1억을 만들었다. 이런 만족감이 생겨요. 그래서 돈을 계속 뺍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거래하는 돈은 항상 1억으로만 유지를 하고 예수금에 1억 5천이 있어요. 예수금으로 넣을 수 있는 계좌가 이제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단기 계좌, 장기 계좌, 그리고 예수금 계좌. 예수금 계좌에는 1억 5천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지수 반등 나오면은 살려고 했는데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매수를 못했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현금의 40% 이상을 확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40%, 내가 10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4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 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투자를 하고 있고 1억 5천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추매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가 지금 2000이잖아요. 코스피가 700이 오더라도 저는 100% 이상의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 방식을 두고 그러면 다 짤짤이 아니냐, 돈 얼마 못 버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남들이 막 몇천씩 벌 때 너는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항상 목적이 그 달의 목표가 0%입니다. 잃지 않는 거래를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1%도 아니에요. 이제 혹자는 그렇게 계산하시기도 합니다. 적금이자가 2%니까 1년에 2% 이상은 벌어야 본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저는 0%로 봅니다. 왜냐하면 적금에 넣어놓을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적금 안 넣을 거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0%로만 거래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죠? 네, 수익금 인증 몇 번 보여드렸죠.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지수 폭락 나왔을 때 저는 한 종목도 안 팔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한 얼마까지 빠지더라? 한 6천? 근데 그 돈이 고스란히 올라왔어요. 이제 그 중간에서 얼마를 팔고 얼마를 잃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뭐 종목별로 사고 팔고 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따지고 보면은 5,500을 가지고 다시 1억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에 벌 때는 또 4천씩도 이렇게 번다는 얘기예요. 여튼 뭐 그렇게 못 버는 건 아니다.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고 있다. 예, 그런 겁니다. 비중 3%씩 하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아요. 이제 간혹 지인들이 그걸 가지고 놀리죠. 야, 나 요번에 한 3천 벌었어. 나 요번에 한 1억 5천 벌었어. 이제 요렇게 이제 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저는 그냥 조금씩 쌓으면서 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형식으로 지금 이 뒤에 얘가 이렇게 붙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차트가 정확하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돈 잘 벌어요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일지를 써요? 라는 얘기니까. 일지를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게 원래는 주 목적이죠.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지는 다들 일지 쓰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 일지 쓰는 게 일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만들어줘요. 여기 지금 기능을 보면 HTS에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을 제가 이제 쓰니까 여기에 6076번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간 종목별 매매일지라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날짜를 지워. 그러니까 종목 코드를 지우고 날짜를 선택하잖아요. 전 종목 어디서 사고 팔았는지 가격이 딱 다 붙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HTS 공통인데요.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엔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클릭을 누르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엑셀로 딱 이렇게 똑 떨어져. 그러면 원래 내 하드에 엑셀 파일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엑셀 파일을 열어. 그리고 요걸 열면은 지금 여기서 새로 만들어준 엑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그대로 블럭 지정해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다가 카피 페이스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지의 형태는 양식을 좀 주세요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일지의 양식은 내가 칸을 채워놓고 쓰는 게 아니라 얘네가 만들어 놓은 이 엑셀 양식을 그대로 써야 돼요. 왜?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한 땀 한 땀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종목 한 줄 한 줄 추가가 됐어. 그러면 매수가 얼마, 몇 개 샀고, 가격 얼마, 매도 얼마, 수익률 얼마 하나하나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일지에서 우클릭 눌러가지고 엑셀 다운 받은 그게 내 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키움증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키움증권은 이거 키움증권 직원도 요 메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한참 싸웠는데 키움증권에 1691번에 1691 누르면 매매 수익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일별로 체크되면 오늘 것만 되어 있는데 일별이 디폴트예요. 이 상태에서 종목 합을 체크를 누르시면 굉장히 이쁘게 종목별로 내가 거래한 것들이 합산돼서 나옵니다. 이 종목 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에이프로젠 제약을 일주일 전에도 거래했고 1년 전에도 거래했고 어제도 거래했고 그제도 거래를 했다. 그러면 에이프로젠 제약은 한 줄만 나옵니다. 한 줄로 에이프로젠 제약 너 토탈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야. 요렇게 표시가 돼요. 그걸로 종목 합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종목 합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일별을 눌렀다 그러면 일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한테 더 일치가 맞을까? 두 개를 다 써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냐? 이제 내리긴 내렸어. 엑셀로 내렸어.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다시 한번 착안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인지를 하고 개선 시도를 하고 평가를 한다. 이 형태만 갖춰지면 돼요. 자, 그러려면 문제를 인지해야 됩니다. 일지를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는 일지의 예시예요. 제가 하나를 기증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개별적인 상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통으로 볼 수 있게끔 예시로 그냥 받은 거래 내역이에요. 날짜는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없어. 그러면 날짜가 추가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날짜를 넣든가 그 정도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번 달 기준으로 내가 플러스가 됐냐 마이너스가 됐냐 그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대로 엑셀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내려온 것을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요거 구글 시트에다가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엑셀로 또 내렸어. 2m다 붙이면 돼요. 형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단
증권사를 2개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증권사 하나를 쓰다가 최근에 바꿨다라고 한다면 조금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 기존에 있었던 그것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매도 금액이 여기에는 있지만 만약에 매도 금액 칸이 다르다. 그럼 이걸 다 그 줄을 복사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증권사를 바꾸면 그 작업을 한번 하셔야겠죠. 양식이 바뀌니까. 어쨌든 이걸 주셨던 분의 양식은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 이건 00자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 코드가 들어있고요. 종목명, 평균가, 내가 매수를 얼마에 샀고 그러니까 수량은 몇 개를 샀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겠죠. 매입 금액은 얼마였다. 거래를 몇 번 했다. 그래서 평균가는 내가 요 가격에 이 수량만큼을 이렇게 팔았다. 자, 요거 한 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270원에 42개를 13만 7,340원에 한 번 사서 3,280원에 42개를 10원 수익 난 상태로 13만 7,760원에 팔았는데 재세금 383원을 내고 손익금액은 37원이었다. 수익률 0.03%.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 내역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붙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빈 것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양식을 하나를 만들어 놨으면 요 양식을 가지고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복사가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수익률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느냐? 수익률, 나는 지금 내 수익률의 분포도를 좀 보고 싶다. 제일 잘 번 건 뭐야? 제일 못 번 건 뭐야? 그거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몇 줄 없으니까 눈대중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제일 수익률 많이 난 거 뭡니까? 여기 12%짜리 빅텍 있죠. 이게 수익이 잘 났어. 자, 그리고 제일 많이 까먹은 거는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 3.31% 요거 같은데 요게 지금 한국콜마홀딩스가 마이너스 3%로 손실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수십 개, 수백 개 뭐 이렇게 쭉 내가 누적해가지고 쌓았다라고 하면 어떤 게 수익률이 가장 높았느냐, 어떤 게 수익률이 가장 낮았느냐, 에버리지는 몇이었느냐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각각의 데이터를 다 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엑셀은 할 줄 알잖아요. 해볼까? 만약에 자 봐봐요. 는 수익률을 다 그냥 더해봅시다. 썸이잖아요. 더하는 거. 맞죠? 아, 이거 할 줄 모르면 엑셀 공부 조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썸 해가지고 요거 이제 칼럼 5죠. 5 칼럼을 다 더해보겠습니다. 5에 3번부터 5에 32번까지 이렇게 다 더해볼게요. 자, 수익률의 합산은 얼마예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합쳤을 때 34% 수익률이에요. 얘가 수익률로 보자면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는 꽤 수익이 많이 났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에버리지 한번 내볼게요. 자, 평균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똑같이 53번에서 532번까지. 자, 평균 수익률은 1.44%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쳤을 때. 그쵸? 자, 그러면 이건 평균 수익률이고요. 그러면 최고 수익률은 무엇일까? 최고 수익률은 맥시멈, 맥스 함수 쓰시면 되죠. 53번에서 532번. 이게 최고 수익률 12%고요. 최저 수익률은 마이너죠. 요거를 53번에서 532번. 요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벌써 나왔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나온 상태로 그걸 그대로 읽기만 하면 정보가 되는 겁니다. 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거래를 돌이켜 볼 때 한 줄로 써머리가 가능해요. 읽어볼게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수익률이 34.61%가 나왔어. 평균적으로는 1.44% 플러스 수익이 났더라고. 내가 제일 많이 번 것은 빅텍 12%고 내가 손실이 제일 컸었던 건 마이너스 3.37%. 체시스가 지금 손실이 제일 크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지금 종목이랑 매칭이 안 되고 어떤 걸 내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단순한 정보만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 정보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 인지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게 지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라고 한번 가정을 둬보자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좋아.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잘못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돼요. 뭘 잘못했을까? 사실 요것만 그냥 이렇게 쓱 봐도 내가 뭐 잘못했는지 기억력이 좋으면은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딱 봤을 때 빅텍 이거 내가 왜 샀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빅텍 왜 샀더라?
아, 어째도 한 12% 수익이 났네. 그래. 그래서 내가 수익이 좀 났구나. 근데 봤더니 정상 금액이 8,000원 밖에, 내가 이거 그냥 장난친다고 조금 산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시트에서 체크해 보고 싶은 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의 분포를 보자. 자, 요거를 요렇게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삽입 누르고 차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차트가 하나 뿅 나옵니다. 엔터만 치시면 차트가 뿅 나와요. 자, 그러면 수익률의 분포도입니다. 제일 많이 번 것은 12%, 그 다음은 8%. 대체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요렇게 오밀조밀 몰려 있어요. 자, 이분의 거래 방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을 짧게 가져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손절을 짧게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거죠. 손절을 짧게 치게 되면은 익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살짝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만약에 종목이 내가 이제 여기서 샀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러면은 10% 수익이 난 거예요. 그쵸? 내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니까. 자, 근데 내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인데 얘가 살짝 눌렸다가 요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야. 그러면 한 8%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등락폭이 조금 더 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한 마이너스 한 6%를 찍고 만약에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3%에서 손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요 수익을 못 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분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상의 손실이 없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것들을 거래하지 않았다. 왜? 급등주를 잘 거래하지 않았다. 만약에 급등주를 거래했더라고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잡았다라고 분석이 가능해요. 그렇겠죠? 좀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대충 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수익률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삽입을 눌렀어요. 차트를 눌렀어.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자, 그 상태로 그냥 X만 뿅 누르면 그냥 나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적합한 걸로 자동으로 형성을 딱 해줘요. 이렇게. 이거 아까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뭐 점 분포로 바꿀 거냐, 원으로 바꿀 거냐, 뭐 그런 것. 만약에 뭐 차지하는 비중이랑 같이 보고 싶어? 그러면은 뭐 내가 매수했었던 정상 금액이랑 같이 요렇게 두 개 블록 지정해가지고 요렇게 차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싶은 건 수익의 분포예요. 가장 단순한 1차원적인 거서부터 살살살 올라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일지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손절을 깔끔하게 잘했다. 수익률이 고르게 좀 분포가 되어 있다. 최대는 12%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부족한 부분을 좀 정리해보면 뭘 더 알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여기 좀 잘 보면 이 중간중간에 거래가 아직 안 끝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직 안 된 애들이 여기 있습니다. SK 바이오랜드라든가 NCN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수익률을 산정할 수가 없다. 자, 이렇다면 이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죠. 판 종목에 대해서는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을 정리해 봤더니 이게 지금 이 반대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이런 것들이고 수익률이 지금 뭐 3% 이런 게 없어. 전부 다 손해야. 자, 그렇다면 이것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또 따로 뽑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요 화면 이게 아니라 보유 종목 쪽에 가셔도 이거 HTS 공통이에요. 어느 화면이든지 우클릭 누르면 다 엑셀 보내기가 나와요. 보유 종목 쪽, 잔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클릭을 누르면 엑셀로 또 뽑아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시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보유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또 찾아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화면에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는 없다. 분포도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 수익률 두 개 크게 난 게 있다. 그 정도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입 금액 기준으로 볼게요. 아까는 수익률 기준으로 봤죠. 자, 매입 금액, 내가 금액을 매수했었던 것을 쭉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차트 생성하기만 딱 누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요건 빼야겠다. 지금 요렇게 지금 분포도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때요? 매입 금액이 5만원짜리, 이게 지금 50만원이거든요?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뭐 다양해. 자, 그랬는데, 137만원이라는 뜬금없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지? 이런 거에 또. 자, 그렇다면, 편차 자체도 크지만, 분포도도 고르지 않다. 지금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막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뭐 10만원, 5만원, 막. 엉망진창이다. 지금 매수하고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잠깐 하면, 만약에 내가 매수 기준을 비중으로 나눠서 산다고 할 때 이 비중을 얼마씩 사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만약에 내가 비중 100% 중에서 10%를 뭐 종목을 하나씩을 사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를 사기로 했으면 100만원어치 종목을 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고 조금씩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100만원을 차감을 했으니까 지금 900만원이 남은 거죠. 자, 900만원에서 내가 또 10%의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10%로 계산해서 90만원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벌써부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400만원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 그럼 600만원 가지고서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비중 10%를 매수를 할 때는 100만원을 사야 됩니까? 60만원을 사야 됩니까? 이것도 또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헷갈리죠? 자, 이거 헷갈리지 말고 비중을 퍼센트로 계산하지 말고 매수를 하실 때는 그냥 금액으로 딱딱 자르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매수할 때 그 금액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 빠른 매수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매수하는 평균 금액을 계산했을 때 내 손실급, 내가 매수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근데 뭐 내 수익률 평균이 있잖아요. 손실 평균. 아까 여기서 뽑았잖아요. 마이너스 한 3% 정도야. 그러면 마이너스 3% 정도로 계산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3%면 얼마예요, 이게? 15,000원이죠. 그럼 15,000원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내가 50만 원을 사고 15,000원 정도의 손절을 하는 것이 나한테 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이너스 3%의 평소에 손절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또 이제 깨질 수 있는 것이, 보유 종목은 마이너스 50%짜리가 있어. 그러면 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마이너스 3%로 바꾼 습관은 최근의 습관이고,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하고 그냥 견디는 습관이 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는 전제로 그냥 두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0%라는 가정을 두고 50만 원에 마이너스 10%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만 원이거든요.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전 종목 50만 원 사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못 견뎌? 그럼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3만 원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종목당 30만 원 사란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앞으로는 나는 이 종목, 모든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는 30만 원만 사겠다라고 그냥 고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 습관이 제가 이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설정했었던 이 300만 원을 지금도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다가 한번 1000만 원 사잖아? 그러면 매매가 꼬여요. 그래서 차라리 300만 원짜리 3개 사. 그게 차라리 낫지. 근데 어쨌든 내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벌써 찾았어요. 지금 보면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지 찾았어. 매입 금액이 들쭉날쭉이야. 그러면 무엇을 개선해 볼까? 들쭉날쭉 하는 것이 나한텐 나쁘지 않아, 문제가 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게 문제라고 인지가 된다, 한번 고르게 한번 바꿔볼까? 라고 이제 비중을 균등분할하겠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매수 금액 기준으로 분리를 하시라. 자, 마지막은 지금 여기에는 화면에는 없는데요, 매수 사유를 여기다가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부지런해야 돼. 저는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상 일지라는 게 다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했죠? 끝에 여기에다가 요거 한 칸만 그냥 작성해가지고 넣으시면 돼. 이거 여기다가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 칸에다가 데이터를 눌러.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을 눌러요. 엑셀과 구글 시트 다 동일합니다. 엑셀에서도 똑같은 메뉴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 확인을 누르고 요거를 여기에 항목 목록으로 바꿔. 그렇게 하고 항목 목록을 철수, 영희, 순위 이렇게 딱 바꿔. 그러고서 저장을 딱 누르면
여기에 select 박스가 떠서 요 안에 있는 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거래하는 거래 습관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좋겠죠? 자, 여기 지금 예시로는 요렇게 6가지 정도를 넣어놨어요. 요게 몇 가지, 무슨 예시냐면, 뭐, 이동평균선 거래다, 뭐, 돌파 매매다, 뭐, 어떤 사람이 리딩방에서 줬다, 아니면 뭐, 친구가 줬다, 뭐, 뉴스로 사봤다, 장기 거래로 샀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일기이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여기다 쓰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장기 거래, 생각해보니까 이거 장기 거래가 아니라 돌파 매매였던 것 같아. 바꾸면 돼요. 빈칸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내려왔으면 그러면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작업하시면 일지가 끝납니다. 사실상 해보고 나서 내가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 왜 내가 이 종목은 뭔데 이렇게 손실이 컸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자동 계산이 아니에요. 일일이 수식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일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정식이냐? 내가 여기다가 썼었던 양식들을 여기다가 써놓고 내가 몇 번을 시도를 했고 몇 번 성공을 했고 요거를 여기다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평선 거래는 내가 18번 거래를 해서 10번 성공을 했다. 성공의 기준은 뭐다? 0% 이상으로 끝냈다라는 라는 겁니다. 자, 성공률로 보면 55.56%예요. 자, 손익률을 합쳐봤을 때는 이제 내가 몇 퍼센트 수익이 났느냐?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요것만 이렇게 뽑아봐도 대충 봐도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거래량으로 거래한 거는 100% 성공률이에요. 4번 시도해서 4번 다 성공했어요. 뉴스 매매는 2번 중에 한 번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2번 중에 한 번 성공했는데 하나는 10% 수익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0% 손실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0%가 되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운 좋게 손절을 짧게 쳤어요. 그래서 수익이 8%로 수익 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분명히 뉴스 매매는 폭망을 했을 겁니다. 누가 준 것도 거의 폭망해요. 장기 거래, 그거는 내 기준에서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물려 있었던 것들을 장기 매매에다가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손실이 크겠죠. 최근에 단타 썼었던 종목들 위주로 성공률과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이 경우가 지금 그렇죠. 돌파 매매를 샀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성공했어. 성공률은 50%입니다. 근데 손익 합산해봤더니 마이너스야. 이런 거지. 그러면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느낌으로는 나는 단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 단타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까봤더니 돌파 매매 요거 단타 쳤을 때 내가 망한 거지. 이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벌 때는 10만원 벌었는데 잃을 때 50만원 잃은 게 하나라도 있잖아.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거래가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가 됐든 월이 됐든 내가 잘못한 것과 개선 시도하는 것과 평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지는 얘가 나와야 돼요. 요게 내가 일지를 쓰는 것의 최종 결과가 됩니다. 산출물이에요. 이 산출물이 나오면 일지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였어요? 자, 첫 번째 수익률에서 뭐였어요? 종료 종목만 수익 정리를 했더니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진행 중인 종목도 시트를 추가해가지고 데이터를 조금 더 만들어 봐야겠다.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다운을 하나 더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6월달 액션 아이템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두 번째, 매입 금액의 분포 범위가 너무 넓다. 내 기준으로 이번 달은 나는 모든 종목을 20만 원만 사보겠다. 요렇게 내 액션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를 뽑아놓고 보니까 나는 거래량으로 거래하는 거 참 잘하네. 근데 내 거래 중에서 가장 망한 건 남이 준 거였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두 번째는 이평선 거래였다. 이렇다면은 이번 달 거래 비중은 이평선 거래와 거래량 거래로 좀 더 투입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뭐예요? 남이 주는 거 절대로 사지마 멍청아. 미래의 나에게 이제 사인을 넣는 거지. 그래서 요 액션 아이템 3개를 뽑아 놓고 요걸 가지고 요번 달에 쭉 진행을 해보고 나서 그걸로 결과를 6월 말에 일지를 쓰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6월에 대한 액션 아이템이에요. 5월 끝나고 나서 요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서 결과는 이번 달 말에 쓰는 겁니다.
이걸 쭉 써놨다고 생각해봐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뭘 시도했고 뭘 멍청하게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느냐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끝. 깔끔하죠?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요. 일단은 요거까지만이라도 하세요. 요거. 내려받는 거. 내려받아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 여기까지만 넣더라도 절반은 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멘탈 싸움이 필요해요. 정신력 많이 소모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넣어놓기만 하세요. 넣어놓기만.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수익이 막 많이 나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그럴 때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앉아봐야겠다. 예시 차트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나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요걸 토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보기 권한으로 저희 권한 열어드릴 테니까 요거 활용하셔가지고 5월달 거 일지 꼭 써보세요. 알겠죠? 네, 5회도 돈 많이 버시고 본인을 돌아보면서 계획을 한번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